안녕하세요. 나를 바라다 사랑나눔입니다. 오늘은 두화목에 대해서 알고 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나눔에 있는 두화목 제가 꺼내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나눔의 비선실세 허셈이 아니고 허셈 이름 촌스럽다고 본인이 바꿔달라고 해서 하늘의 구름, 구름의 하늘, 자, 운천으로 불러달랍니다. 이게 더 촌스러운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운천님 나와주세요. 난초의 역순과 신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정도화가 확인된 난초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화도 한번 잘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역순도 한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세 번째. 어이구, 세 번째도 갑니다. 세 번째도 가고, 전체 역순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자, 네 번째 또 한번 신화 한번 잘 비춰주세요. 신화. 그럼 다섯 번째 난초도 신화와 엽성. 다 이 무명도 있고. 하나 빼고 다 무명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난초도 신화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화목의 요건을 많이 갖췄다고 인정하는 일어라. 신화도 한번. 일어라는 많이 뒀을 테니까 한번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예. 일어라를 넣었습니다. 그럼 또 잘생겼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무명입니다. 무명, 엽성과 신화. 자, 이난초도 정도합니다. 근데 다른 엽을 보면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정도화가 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넣었는데,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을. 신화의 공통점부터 보면 신화는 전부 다 우리가 보는 도화목의 형태를 다 띠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부 다 U자형의 배골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을 보면 떡잎의 연매가 다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통점. 연매가 넓다. 이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연매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다 밑에 와 있습니다. 밑에가 두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떡잎이 우리가 죽순 진화처럼 착착착 이렇게 계단식으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화가 안 필 것 같은 이 난초도 보면 신화는 나름대로 배골이 깊어 보입니다. U자형의. 그 다음에 떡잎 연매도 세엽이지만 넓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넓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전형적인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전형적인 이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화가 피는 정도화가 피는 난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정도화가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습니다.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다. 그래서 도화목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정도화가 다 피는 게 아니라 도화가 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민출에서는 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민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초나가 핀다고 보면 되고, 민출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난초들 중에서는 절대 도화가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엽성과 조건을 가진 종자들한테서 도화가 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확률이죠, 확률. 얘들 중에서 필 확률이 많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10종류의 도화를 신화와 엽성을 눈에 익히면
우리가 도화가 필 가능성이 많은 난초를 찾아서 멋진 도화를 피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요건, 최소한의 두 가지 요건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난초를 10분 정도 배양하면 한 분 정도는 정도화는 아닐지라도 도화에 가까운 꽃이 피지 않을까.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복불복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 확률이 많다고 볼 수는 그게 없는데요. 아니고 10분 중에 한 분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확률이. 근데 두어목이라고 해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그 10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가 그래도 운이 좋아야 나온다면 그건 조금 그래서 도박 같은 느낌이. 실제 또 우리가 시중에 도화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래되는 난초들 보면 그 중에 진짜 도화가 필 가능성이 있는 도화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화목이 아닌 난초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회원님들 한번 쭉 보시고 눈에 익히시면 나름대로 도화가 그려지는 난초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실제 도화가 필요한 난초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전시회나 전시회나 실제로 핀 걸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런 감각? 그렇죠. 감각이 이제 생겨나는 거. 그리고 왜 도화목을 또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사실 지금 워낙 도화만 피면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도화목에 색화가 나올 수 있는 색화반이라든지 스반이라든지 무늬가 들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도화가 필 가능성이 많은 도화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에란생을 하는데 훨씬 더 보람이 될 수 있겠죠. 기존에 도화가 놓았던 산지에서 도화목을 캤을 경우에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아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도화목이라고 배양을 하실 것 같으면 도화목의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신화가 맑게 나와서 소심일 가능성이 있는 난초, 색화가 나올 만한 엽성을 갖추고 있는 도화목. 도화목은 알고 버리시되 난과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쪽에 유심해 두고 산에서 내려온 종자목을 구입하신다면 혹시 또 멋진 인연초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우, 무지개가 다 떴네요. 촬영할 때 그렇게 비가 때려 붙더니. 자, 이 무지개 보시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화목 알고 버리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